우촌TV 1788회 도산서원 창건 450주년 기념 서예전 퇴계에 실린 도록에 실린 퇴계의 유목을 만나겠습니다. 먼저 퇴계 한국서원의 특징을 만들다는 글을 보겠습니다. 서울 창설운동을 주도하면서 어떠한 특징을 만들었을까? 서원은 존현 배양과 강학 기능이 핵심을 이룬다. 그런데 강학 기능 역시 배양되는 선현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에 서원 특징은 배양되는 인물에 따라 정해지기 마련이다. 퇴계는 바로 이러한 서원 배양 인물에 대한 기준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중국과 다른 특징을 만들었다. 이는 퇴계가 성주 영봉서원의 배양 인물을 정할 때 드러난다. 성주 이씨 가문의 지원을 받아 설립된 영봉서원은 서원 건립 과정에서 이조년과 이인복, 김경필을 배양하려 하면서 논란이 되었다. 당시 이를 주도하고 있었던 성주 목사 노경린의 편지를 받은 퇴계는 제양의 근거와 원칙을 제시했다. 그는 우선 선형을 배양하는 것 역시 도를 높이고 사람을 가르치는 방법이라면서 서원 배양의 중요성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그는 배양의 몇 가지 원칙을 정하는데 이는 이후 조선 서원의 중요한 원칙 가운데 하나로 굳어진다. 당시 영봉서원 건립을 지원했던 성주이 씨는 자신들의 조상인 이조년과 이인복을 그리고 성주 지역 사림은 성주를 처향으로 하는 김경필 제양을 주장했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퇴계는 노경린에게 편지를 보내 김경필을 주양하라고 권고했다. 이 권고에서 퇴계가 중점을 두었던 것은 바로 충의와 도학 가운데 어느 것이 더 중요한지에 대한 기준의 제시였다. 당시 퇴계는 김경필을 주양으로 권고하면서 도학이 가장 중심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퇴계가 지금 서원에서는 도학의 뜻에 더욱 전념해야 하고 현인을 배양할 때에는 도학을 위주로 해야 옳습니다라고 말한 이유이다. 이와 같은 퇴계의 판단은 서원이 도학을 중심으로 두어야 하며 이에 따라 서원에서 기려주어야 할 사람이 역시 도학자여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었다. 도학적 이상사회 구현을 위해 죽어갔던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퇴계의 추모 의지가 반영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러면서 이후 선현배양에 있어서 한 가지 원칙이 더 만들어졌다. 이는 바로 동국의 명현을 중심으로 한다는 점이다. 퇴계는 영봉서원에 김경필 주양을 권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영봉서원이 천곡서원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정의와 주자 등 중국 성현을 주양하고 김경필을 배양한 것에 대해 퇴계는 실망했다. 이로 인해 그 스스로 폐군지장이라고 말할 정도였다. 여기에서 김경필과 이조년 등의 배양 문제도 있지만 그것보다 중국 성현에 대한 배양 문제가 컸다. 이러한 이항의 입장은 그가 적극적으로 건립을 주도했던 역동서원 제양 인물을 정하는 과정에서 잘 드러났다. 당시 역동서원 창건을 함께 주도했던 김부필은 주자학을 만든 주자와 정의를 주양으로 하고 우탁을 배양으로 하자고 건의했다. 그러나 퇴계는 주희와 정의의 주향을 거부하고 우탁만을 배양하기로 결정했다. 너무 먼 성현은 직접적으로 모범을 삼고 따라 배우기 쉽지 않다는 생각됩니다. 이와 같은 퇴계의 생각은 서원 배양의 중요한 원칙이 되었다. 특히 너무 먼 성현은 직접적으로 모범을 삼기 어렵다는 생각은 이후 조선서원에서 가까운 성현을 모시는 경향으로 굳어졌다. 배양 인물을 정할 때 그 지역과 연고가 있는 사람을 선택했던 것이다. 주로 그 지역에서 태어난 인물이 일반직이었으며 그 지역에서 벼슬이나 강학을 했던 사람을 제양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원칙은 그 지역에서 기억해야 할 인물들이 있으면 공의를 모아 서원을 건립하는 노력으로 이어지게 되며 서원의 배양 인물 선택은 그 지역 유림의 중요한 논의사항이 되었다. 이렇게 되면서 조선의 서원은 지역과 연고가 있는
가까운 성현들을 모시는 공간이 되었고, 이로 인해 중국의 서구가 다른 성격을 갖게 되었다. 멀리 있는 공자와 맹자의 삶을 표본으로 삼는 게 아니라 지역에서 유학자로서 삶을 치열하게 살았던 사람들을 선현으로 모시고자 하는 일을 목표로 공부하는 공간이 되었다. 김찬호 미술평론가가 조선 중기 이황 서예의 예술적 가치라는 글의 소개를 보겠습니다. 이황은 한 시대에서 도학 이념을 사회적으로 실현하는 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도학 이념을 철학적으로 심화시키고 도학의 학풍을 일으킴으로써 그 이후 조선시대 사회 이념의 도학적 기반을 확립시키는 데 원대한 업적을 이루었다. 이황의 삶과 철학 그리고 학의 일치의 정신은 그 예술관에도 올곧게 드러나고 있다. 이황의 서예 인식은 경에 바탕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으로 서예를 통해 학자의 정신적 수양과 인품을 드러내는 방편으로 삼았다. 이황의 서예가는 첫째, 단정한 절제미를 보여준다. 과장된 기교나 장식적인 서체를 경계하고 절제된 아름다움 속에서 안정감과 균형미를 추구한다. 둘째, 세속적 명예를 경계한다. 이황의 글씨는 이름을 얻으려 하지 않고 오직 심성을 수양하는 존일의 관점에서 서예를 중시한다. 당시 유행하던 조명부의 송설체, 장필의 초서에 대해 형식만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을 경계하고 있으며 참힐과 황희지로의 복기로 서법의 원류를 찾아갈 것을 말하고 있다. 셋째, 서예 교육을 강조한다. 이황은 제자 건호문에게 글씨를 가르치기 위한 교본인 태도선생 필법을 직접 쓸 정도로 서예 교육에도 힘썼다. 이는 서예가 단순한 예술을 넘어 학문 수양의 한 방편으로 인격 도야의 수단임을 보여준다.